지금 들으시는 두 소리 중에 어떤 게 리얼 앰프고 어떤 게 플러그인일까요? 정답은 영상 중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일렉 기타와 오인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유튜브에서 보던 것처럼 실제 앰프로 녹음한 듯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일렉 기타와 오인패를 연결해 집에서 기타를 녹음하는 DI 레코딩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I 레코딩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앰프에 마이크를 대고 녹음하는 게 아니라 기타를 오인패에 직접 꽂아서 신호를 바로 컴퓨터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그널 체인, 즉 기타 소리가 컴퓨터로 들어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오인패랑 안 친한 초보분들도 더 이상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플러그인을 보면 여러 브랜드와 제품들이 정말 많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초심자에겐 앰프, 캐비넷, 이펙터가 한 플러그인에 들어있는 올인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99 내외의 플러그인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파라다이스 기타 스튜디오입니다. 장점은 빈티지 앰프의 질감을 완벽하게 복각한 정통파 사운드라는 점이고, 단점은 다룰 수 있는 앰프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기타릭 7 프로입니다. 장점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만들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점이고, 단점은 소리가 약간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IK 멀티미디어의 앰플리튜브 5 맥스입니다. 장점은 수백 가지 장비를 한 번에 소유하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는 물론 요즘 핫한 톤엑스 페달과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점은 메뉴가 너무 많아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어떤 걸 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올인원 제품과 기타 오인패 조합으로 충분히 프로급 사운드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펙터 페달 하나 살 가격으로 수천만 원어치 페달보드와 빈티지 앰프 세팅을 통째로 사는 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유료 캐비넷 심율 IR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내장된 캐비넷 심율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유료 IR을 결제해 제품 내 유료 IR 파일을 직접 로딩해서 사용하시거나 저처럼 별도의 IR 로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캐비넷 소리만 따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구동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데, 첫째로 기타는 오인패에 하이지 혹은 인스트루먼트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라인 단자에 연결하신다면 임피던스가 맞지 않아 소리가 먹먹해지고 힘이 빠진 소리가 날 겁니다. 두 번째는 기타와 오인패를 바로 연결할 건지 또는 기타 페달보드 오인패 순으로 연결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풋 레벨을 잡는 요령이 조금 다릅니다. 기타를 5인패에 바로 꽂는 방식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DAW 상의 레벨 미터에서 가장 큰 소리 기준으로 마이너스 12dB에서 마이너스 18dB 사이를 유지하도록 5인패 게인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페달보드를 거쳐서 5인패로 연결하는 방식은 생각할 게 조금 많아집니다. 우선 합주실이나 개인이 소장한 일반 기타 앰프에서 여러분이 쓰는 각각의 톤별로 페달보드의 이펙터 레벨을 미리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클린톤보다 드라이브가 섞인 톤의 레벨이 조금씩 클 텐데 우리는 가장 큰 소리 기준으로 인풋 레벨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솔로 톤에서 가장 큰 소리 기준으로 위와 같이 마이너스 12dB에서 마이너스 18dB 사이를 유지하도록 인풋 레벨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을 세팅해야 뒤에 어떤 플러그인을 써도 제대로 반응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 사용할 칼라라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플러그인 스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해당 영상에 설치와 세팅법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세팅법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인패랑 아직 안 친하신 분들 또는 레코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연결하는 구조를 보고 따라하시면 어떤 다른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더라도 구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렉 기타를 위한 DI 레코딩 환경 구축에 앞으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플러그인을 연결하기 전에 오디오 설정 딱 3가지만 먼저 정하고 갈게요. 레이턴시를 10ms 안쪽으로 유지하기 위해 버퍼 사이즈는 256 샘플즈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보다 너무 낮게 잡으면 CPU에 부하가 걸려 틱틱 하는 드롭아웃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웬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256 샘플즈가 가장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표준 설정인 샘플 레이트는 48,000Hz, 비트레이트 24비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들은 5인패 제조사 드라이버 컨트롤 패널에서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시그널 체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라를 이용해서 제가 애용하는 플러그인 유니버셜 오디오사의 드림 65로 직접 구성해 볼게요. 칼라 대신 로직이나 큐베이스 같은 DAW를 사용하시더라도 사용 방법의 큰 틀은 거의 동일하고 위에서 언급한 다른 플러그인을 쓰시더라도 이펙터, 앰프, 캐비넷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림 65를 겁니다. 앞단에 게이트를 걸어서 노이즈를 잘라줄 수는 있는데 기타는 게이트 세팅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할게요. 그런데 드림 65 화면 아래쪽이 좀 잘려 있죠? 칼라를 쓰면 가끔 생기는 현상인데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플러그인 창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리사이즈 플러그인 메뉴에서 아무 비율이나 먼저 한번 골라주세요. 그 다음 다시 똑같이 메뉴에 들어가서 100%나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잘려있던 아래쪽 UI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플러그인의 인풋 게인으로 질감을 정하고 앰프 볼륨으로 전체적인 힘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트래블과 베이스 노브를 적절히 조절해 원하는 톤을 만듭니다. 저는 실제 앰프에서도 마찬가지로 EQ 노브는 항상 중앙 5에서 시작해서 필요 이상으로 올리기보다는 불필요한 대역을 깎는 쪽으로 세팅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앰프의 다이나믹과 손맛이 살아있는 톤을 선호해서 게인을 과하게 밀기보다는 연주 뉘앙스가 잘 드러나는 수준에서 맞추고 보통은 4에서 5 사이 기준으로 두는 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따뜻한 질감이나 세츄레이션이 필요할 때는 6 또는 그 이상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톤 캐릭터는 페달보드에서 만드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앰프 세팅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같은 플러그인 내에 캐비넷을 골라서 쓰면 됩니다만 저의 경우는 캐비넷 심열 플러그인을 따로 사용합니다. 이유는 제가 구매한 IR을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IR이 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IR은 임펄스 리스폰스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실제 기타 캐비넷에 마이크를 대고 녹음하는 소리를 파일로 캡처해 놓은 겁니다. 즉 IR은 캐비넷 캡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IR 파일을 불러오는 용도로 무료 플러그인인 이그나이트 앰프사의 네드 I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앰프 소리에 IR을 씌워서 진짜 스피커에 마이크 댄 것 같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먼저 스테레오로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IR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한쪽으로 뭉치지 않고 실제로 두 개의 마이크를 섞은 것처럼 훨씬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들립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 귀에 제일 좋은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양쪽의 개인 페이더를 적절히 조절하고 가운데 밸런스 노브로 두 캐비넷의 믹스 비율을 맞춥니다. 저는 하이 패스와 로우 패스는 그대로 두고 레조넌스 노브를 40에서 45 정도로 세팅합니다. 이 노브는 프리센스처럼 고역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캐비넷 저역의 울림과 공명감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너무 올리면 소리가 뭉개지고 너무 낮으면 캐비넷 특유의 바디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당히 통 올린 느낌만 남겨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리미터를 체인의 끝에 걸어서 최종 볼륨이 피크를 넘지 않게 방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던 블라인드 테스트의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A가 리얼앰프에 마이킹을 한 소리고 B가 방금 제가 세팅한 드림 65의 소리입니다. 어떠신가요? 리얼앰프 특유의 공간감이나 연주할 때 몸으로 느껴지는 압력은 따라올 수 없지만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199 플러그인이 수백만 원어치의 장비를 95% 이상 대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실제 앰프를 크랭크업 한 것 같은 강한 드라이브 톤을 밤늦게 아파트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오로지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니터링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사운드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아날로그 감성과 낭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히 좋은 톤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가는 톤 메이킹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땐 그냥 정답 하나만 알려주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유행을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톤을 더 망치게 될 뿐이죠. 저도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 영상이 나만의 기타 톤을 찾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따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우루사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